누가 부른 노래인지 아시죠? 네. 네, 이은하 씨라고 상당히 오래된 노래인데 이 노래의 가사가 시사하는 내용이 참 좋아요.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어요. 응? 지금부터 시작이야. 물론 우리 손녀 같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는 아이가 젊으니까 좋겠다. 이제 시작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시작하면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앞으로 100세, 120세 이상 살 건데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뭔가 된 게 없어. 걸어놓은 게 없어.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틀어드린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인데 그럼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젊은 활기, 우리가 뭐 젊었을 때처럼 기운이 막 넘치고 무엇이든지 막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될 나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어. 그러나 인생 50, 60 넘어가면 이제 황혼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설명드릴 기회가 우리 또래가 정말 좋은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얘기예요. 지금 뭐 저도 이제 60대 중반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지하철에 보면 지금 막 택배, 쇼핑백을 막 앞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 보면 다 우리 노인네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를 벌까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은 우리가 늦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이게 빠른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시작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론 주면은 더 좋겠지만 그보다도 내나온 미래를 자식들에게 도움 안 받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1번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여유롭게 살면 우리 후손들, 어려운 후손들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정말 그게 가능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제 그 신문에 나온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1% 부자 안에 들어가려면 도대체 현금이 얼마 있어야 되느냐? 얼마 정도면 우리나라 1%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될까요? 현금으로.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들어가려면 빚 없이 현금으로 10억이라고 10억. 10억 있으면 1% 안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부자는 뭐냐 이거야. 그러면 1% 안에 들어간다고 다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라 소리 들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29억 있어야 돼요. 29억. 그러면 29억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없는 사람이 생각하면 29억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큰 부자잖아요. 그죠? 그죠? 통장에 29억 있으면 부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생각이 틀린 거야. 적어도 100억은 있어야 부자 소리를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 소리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으세요? 안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죠? 네. 그렇지만 왜 주저주저 하세요? 내가 벌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이 강의장이 20대, 30대로 꽉 차 있다면 여러분 100억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 손들죠. 그죠? 왜 그들은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혈기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해서 앞으로 벌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답도 잘 안 하시잖아요. 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무엇을 해서 100억을 벌어? 좌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콘돌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 이름이 콘돌이에요. 이 콘돌은 말 그대로 독수리에서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콘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이 독수리는 무슨 독수리냐면 일반 독수리랑 달라요. 독수리를 일단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독수리 중에 독수리예요. 가장 높이 날고 또 가장 큰 독수리입니다. 그만큼 저 남미 쪽에서 나와요. 이 독수리는 그만큼 그 독수리와 같은 이상처럼 이 회사도 높고 넓게
세상을 크게 보고 큰 회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름도 독수리를 지었다. 아니죠, 콘도를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해야 돈을 번다라고 늘 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남 밑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된다라고 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큰 회사에 들어간들 평생 직장으로 인정받나요? 평생 직장 힘들죠, 그죠? 그 중에 몇 프로만 아마 남아서 뭐 전무가 되고 사장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직장인으로 돈 벌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돈을 벌려면 그럼 자영업을 해야 된다. 해서 요즘에 뻔히 차리는 게 뭐예요? 커피숍 제일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 커피 공화국이 되어버렸어. 우리나라에서 커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긴 나와. 저 비닐하우스에 재배하면 좀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실제로 커피는 저쪽에 남비라든가 이런 따뜻한 나라,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와요. 거기서 수입을 해서 커피숍을 차리는 거야. 근데 커피숍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돈을 버는 커피숍은 1% 미만. 나머지는 현상 유지도 힘들어. 그 다음에 식당, 만만한 게 식당이잖아요. 집에서 그냥 요리나 잘하시지 뭘 바깥에서 남에게 요리를 해준다고 식당을 차려. 대부분이 망합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 물론 전문 직종은 좀 다르죠. 의사, 변호사, 약사 이런 직종들은 좀 달라. 그렇지만 이쪽은 주로 보면은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 기술을 투자하고 지식을 투자하고 해서 돈을 버는 쪽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돈 벌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쪽에서 돈을 벌어라. 이게 뭐냐면 사업이에요. 결국은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멍가게도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쪽은 전문 그냥 자영업이라고 하고 여기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큰 시스템을 가진 회사. 중소기업 중에서도 큰 회사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자본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기술 필요하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해야 돈이 돈을 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직장에 갈 나이도 끝났어. 자영업을 하려니 돈이 없어. 그 다음에 회사를 차릴 나이 더 안 돼. 투자를 하려니 돈이 없어. 되는 게 없네요. 그죠?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소액 자본만 있으면 이쪽에서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자본을 어느 정도 있으면요, 여기다 그냥 바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이 돼요. 아까 앞전에 제가 왜 그 사전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그게 며칠 전 뉴스예요. 계속 사기 하면서 계속 방송에 나오는데도 그걸 안 믿고 또 가서 투자한 거야. 왜 투자했을까요? 그 투자한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절박하니까 투자를 한 거야. 오직하면, 그죠? 뭔가 좀 빨리 벌어볼 거 없을까? 이 나이에 빚을 내서라도 이걸 투자하면 이걸 준대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1,000만 원 투자하면 5,000만 원 만들어 준대잖아. 거기에 속는 거죠. 그런데 결국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알아봤더니 다 거짓말이었고 결국은 내가 투자한 돈을 윗사람에게 주고 또 내가 소개한 사람의 돈을 받아서 나한테 주고 이런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더라. 그죠? 그러니까 같이 망한 거예요. 지금까지 강남에서 또 저쪽 강남뿐이 아닙니다. 전국을 제가 돌아보니까 전국이 다 그래요. 오직하면 제가 대구에 갔더니 어떤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올라가십시오.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대구는 다 거지입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다 망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에 거지 왕초들이 있대요. 몇 명이. 그들이 그냥 다 빨아먹고 그럼 그들이 부자가 됐느냐? 아니에요. 지네들도 같이 거지가 됐대요. 그러니까 해봤자 투자 자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제하러 왔어 그랬더니 제 말을 믿어요? 안 믿죠? 믿거나 말거나 저는 또 성격이 다 얘기해야 되잖아. 이왕 만났으니까 이리 오시오. 판단은 당신이 하시고 나 여기까지 내려왔잖아. 그럼 나는 소임을 다 하고 가야지. 그리고서 설명을 다 했어요. 들었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1년만 일찍 나오지. 2년만 일찍 나오지.
그 전에 자기들이 투자해서 막 다 말아먹기 전에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을 벌었든 까먹었든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지금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요 두 가지, 시스템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과연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냥 앞만차, 앞차만 보고 따라가느냐 이걸 주행차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옆을 딱 보니까 비어 있거든요. 그럼 이 차선은 뭐 하는 차선이에요? 핸드폰 나중에 보시고요. 이거 무슨 차선입니까? 이 차선? 추월 차선이잖아. 집중해줘. 추월 차선이에요. 옆만 싹 보기만 하면 추월 차선으로 추월해서 빨리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봐. 그죠? 여기 비어 있는데 여기 가다가 카메라 찍히는 거 아니야? 이거 가다가 저쪽에 사고 난 거 아니야? 막 의심이 되니까 이쪽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딱 보니까 비어 있거든. 이쪽으로 싹 이동해서 그냥 휙 하고 그래요. 추월 차선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못 볼 뿐이고 못 본 뿐이야. 근데 지금부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나이에도 이쪽을 달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죠? 앞으로 여기를 20년간 달리면 목적지에 도착해서 만약에 100억을 벌 수 있다. 그럼 20년 동안 100억을 벌면 90이네. 어렵죠. 그래서 추월 차선은 빠른 기간 안에 빠르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나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큰 돈을 벌려면 요즘 시대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4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은 이제 생산 주로 그죠? 여기 뭐 컴퓨터, 인터넷, 뭐 전기, 차량, 뭐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것들은 다 생산이었잖아요. 그쪽으로 돈을 벌기 어렵죠, 그죠? 내가 다시 반도체 공장을 차려서 돈을 벌 거야? 이거 말이 돼요? 내가 핸드폰 공장을 차려서 돈을 벌 거야? 자동차 공장을 설립을 해서 돈을 벌 거야?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자본도 들어가고요. 어렵습니다. 그럼 이쪽은 어떤 세계냐? 이쪽은 바로 지금 현재 AI 아시죠? AI. 그러니까 로봇가 옛날에 나왔어. 근데 지능이 없는 로봇이었어. 사람이 조종하거나 수동을 쓰는 로봇. 근데 이제는 지 혼자서 움직이는 로봇이에요. 그런 걸 AI라고 해요. 그죠? AI. 자율주행. 차가 혼자서 막 가잖아. 그죠? 우리가 식당에서 이렇게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뭐 이상하게 생기게 와가지고 물건을, 음식을 싣고 오고 그릇을 딱 놓으면 지가 가지고 가잖아요. 네, 거기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쪽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 기술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져. 그러면 이런 AI 로봇을 하나 발견을 자기가 개발을 하면 또 큰 돈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돈을 버느냐? 이쪽에서 이 4차 산업 쪽에서 쓰이는 화폐가 뭐냐? 그게 바로 가상화폐예요. 암호화폐라는 거예요. 화폐.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암호화폐, 즉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이쪽에서 우리가 큰 수익을 벌기 때문에 이쪽 사업에 우리가 뛰어든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이런 진짜가 있으면 가짜들이 더 많은 거야. 왜? 분명히 이쪽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 그러면 나도 이거를 빙자해서 진짜처럼 행세하고 사람을 모집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큰 돈 벌겠다. 이게 사기꾼들의 수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방도 그래.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가방이 있어요. 프라다 가방이 있어요. 하나가 막 2천만 원짜리, 2억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짜리 가방 들기 어렵잖아요. 저도 집사람한테 아직 못 사줬는데 올해 좀 사주기로 했는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근데 못 사줬어. 그러면 시중에 보면 그런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거든. 그게 진짜일까요? 99% 짝퉁입니다. 소리 가짜야. 엊그제 저기 가방 장사 왔다고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10만 원의 가방을 사요. 제가 살까요? 안 사죠.
가짜니까 안 사지. 그러니까 진짜가 있으면 역시 짝퉁이 더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진짜가 있으면 가짜들이 많다. 그래서 99%가 가짜다. 그거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코인은 이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화폐, 돈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아시죠? 코인은 몰라도 비트코인은 들어보셨어요. 그럼 비트코인 하나만 있으면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한 개. 지금 현재 한 6천만 원. 한 개가 6천만 원이에요. 그럼 그거 사놓으면 어때요? 투자를 잘 한 거예요? 안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지금 금값이 예를 들어서 한 돈에 40만 원이야. 그럼 지금 사면은 그게 투자 가치가 있어요? 그게 80만 원 되면 2배밖에 안 오르는 거잖아. 어느 세월에 80만 원까지 가 있어. 비트코인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미 다 올라 있어.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이게 이제 뭐 투자 가치가 있는 건 확실한데 그거 하나 사려면 6천만 원이나 있어야 돼. 근데 6천만 원 사놓고 한 10년, 20년 기다리면 2배가 뛸까? 그래서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샀어야 되느냐? 비트코인이 적어도 1원에서부터 10원 사이 아니면 100원 사이 있을 때 그때 사놨어야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강남 땅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잠실이란 이름이 뽕나무밭이라는 뜻이에요. 뽕나무밭. 거기 뽕나무밭일 때는 평당 뭐 개발되기 전이니까 뭐 1,000원, 2,000원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 정보를 딱 알고 미리 대기업이 그냥 싹 다 사버렸어. 그리고 나서 한 20, 30년 지났어. 개발이 시작된대. 그럼 1,000원에 산 게 얼마가 돼? 2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2억, 지금 막 2억도 넘잖아요. 어디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투자해야 큰 돈을 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콘돌이 지금 시작해요. 비트코인이 1원에 시작해서 8천만 원까지 갔듯이 지금 우리 콘돌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다 일단은. 자, 이 가상화폐는요.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과세 대상이 돼요. 여기 특근법, 특별금융정보법이라고 그 법을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 돈을 벌게 되면 이제 세금을 냅니다. 과세율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가짜로 돈을 벌 수 있나요? 가짜 돈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짜 돈은 세금 못 매겨. 그러니까 그거는 밖으로 못 나와. 그러나 우리 같은 코인, 진짜 코인은 밖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벌면 세금도 내고요. 잘못되면 법의 보호를 또 받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어때요? 보호를 못 받는 그런 데 투자를 하시겠어요? 보호를 받는 데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보호받는 데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25년부터는요. 우리께 진짜 가짜 할 필요가 없어. 너 세금 내니? 너 코인으로 했다는데 너 세금 내고 있어? 안 내는데? 너 그러면 가짜야. 너 사기당한 거야. 너 사기치는 거야. 근데 나 벌었는데? 뭐야 1,000만 원 벌었는데 200만 원 세금 나왔어. 그럼 진짜 거예요. 이런 날이 2025년 1월 1일부터다. 원래는 지금부터도 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께서 연기를 해준 거예요. 그 덕에 우리는 내년 23년 12월 31일까지는 1원 한 푼 세금 안 내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아셨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빨리 갈게요. 저희 회사에는 콘돌이죠. 이 콘돌이라는 회사는 콘페이라고 하는 코인을 만들었어요. 이 코인의 용도가 돈을 대신하는 거예요. 돈. 자, 돈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그냥 상징일 뿐이야. 그 돈을 증명해 주는 게 종이 지폐고 동전이에요. 그리고 수표고, 그리고 신용카드예요. 마찬가지예요. 돈인데 우리는 코인으로 표시를 한다. 코인. 그 차이밖에 없어. 근데 이 코인의 최초 시조는 뭐다?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나오긴 나왔는데 실제로 돈으로 쓰이지를 못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로 이 코인을 돈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우리가 지폐나 화폐 있죠? 그걸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도 저기 뭐야 특허까지도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백스케이라고 하는 거래소를 설립해놨습니다. 이 거래소는 각종 코인을 매도할 수 있는 거래소예요. 판매하는데, 사고 파는데, 응? 주식을 사고 파는 데를 뭐라고 얘기해요? 증권 거래소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꼭 사고 팔고 해야 돼요. 주식도.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도 코인 거래소에서 사고 팔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거래소를 베트남에 설립을 해놨다. 그 다음에 이 NFT라고 하는 또 이제 이것도 이제 코인의 일종인데 토큰 뭐 요즘에 무슨 뭐 그림을 갖다가 NFT화 했더니 뭐 10억짜리가 100억이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작품이에요. 그거를 또 판매하는 어떤 쇼핑몰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관광페이.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갈 때 환전 필요 없습니다. 내 스마트폰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우리 코인이 아니라도 좋아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각종 상장된 코인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한. 예, 그게 바로 이제 관광페이예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들어보셨죠? 가상세계라는 뜻이고요. 이미 메타버스도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와 신탁회사를 같이 설립을 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계열사 또 아이템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립한 분은 이 차세영 의장이고요. 이름이 차세영이에요. 그래서 한 8년에 걸쳐서 메인넷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습득을 했어요.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발행하게 된 거다. 이 설립은 21년 1월 5일이지만 21년부터 전으로 8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메인넷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름도 콘도를 짓고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미 다 갖춰놓고 설립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블록체인 메타버스학과 지도교수를 역임을 했어요. 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예, 어제도 만나봤는데 참 멋져요. 인성이 정말 끝내줍니다. 인기가, 야, 저도 이제 진짜 회사 생활을 많이 해봤잖아요. CEO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렇게 인성이 좋고 인기 좋은 CEO 처음 봤어요. 예, 어제 저도 막 사진 찍고 왔는데 정말 멋쟁이입니다. 이분은 나 혼자 먹겠다, 나 혼자 벌겠다 그게 아니고 함께 벌어서 함께 쓰자 이 얘기예요. 회사는 어때요? 실컷 벌어서 그냥 월급 주잖아, 그죠? 그냥 직권에만 하는 월급. 네. 그리고 90% 이상은 자기가 다 가져가죠. 여기는 반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인성이 좋은 분이고요. 안효화 교수 같은 이런 그 전문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계속 한 5년 이상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계속 부르짖어요. 코인의 99%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살아남는 코인은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까요? 그거를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까요? 코인 중에서 살아남는 코인은 바로 메인넷을 통해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코인만이 살아남는다. 즉, 여러분이 내가 돈을 만든다고 거기 쓸 수 있나요? 못 쓰이죠. 그죠? 그러나 삼성에서 만약에 돈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 쓰일 거예요. 왜? 그건 믿음이 가잖아. 그 회사는 뭐 벌써 자산이 수십조 원, 수백조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도 얼마든지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불 능력이 없는 회사가 코인을 발행한들 그게 그냥 숫자이거나 종이 쪼갈 뿐이지 이게 쓰일 수 있겠어요? 못 쓰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기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회사는요, 이게 바로 생태계예요. 지불 수단. 우리가 밥을 먹든 물건을 사든 아무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돈을 쓰고 죽죠. 그죠? 그래서 돈을 쓰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아기가 태어나? 얘가 무슨 돈을 써? 엄마 아빠가 벌어서 우유 사 먹여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용품 모든 돈을 다 쓰고 죽을 땐 그냥 가나?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관 사고 수의 사고 비용 내고 해서 보내드리잖아요. 그런데 쓰이는 게 돈인데
우리가 마트에서 이 바나나 하나 사더라도 우리가 지불하는 게 바로 돈이야. 현금. 현금을 내든 수표를 내든 또 신용카드로 외상을 쓰든 직불카드를 쓰든 상품권을 쓰든 이건 다 이걸 내야만이 바나나를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상품권도 예를 들어서 롯데나 큰 기업에서 발행한 거라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서 막 써도 또 매장에서도 막 받아주잖아요. 그러나 개인이 발행했거나 이름 없는 데서 발행해서 막 받아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증명하는 거야.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증명해 주시오. 그러면 1,000만 원어치 돈을 그냥 종이로 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은행 통장에 숫자로다가 100만 원 그러면 1빵빵빵빵빵 이렇게 찍혀 있는 거야. 내가 이런 거 필요할 때는 그냥 꺼내 쓰잖아요. 그죠? 필요 없으면 안 꺼내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누가 이렇게 요즘에 꺼내 씁니까?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면서 그냥 찍찍. 여러분들 지금 지하철 타고 오시면서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돈 내고 오셨어요? 뭐 찍찍 그냥 하고 오셨잖아.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잘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꼭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통닭 한 마리 사기 위해서 이만한 돈을 10,000원짜리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서 통닭 한 마리 사야 돼요. 이게 베네수엘라 얘기예요. 진짜로.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가 워낙에 물가가 높아가지고 물가가 높아서 인플레가 심해서 통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돈으로 딱지 접고 돈으로 불쏘시개까지 해. 장작불 붙이는데 종이가 없어. 돈으로 붙여. 종이 사는 것보다 돈으로 돈이 더 싸. 이런 게 돈의 문제야. 그래서 이제는 이런 돈이 점점 없어져야 돼요. 왜? 이런 돈을 또 어때요? 또 태워버리거나 쓰면 또 찍어내야 되잖아요. 새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그러니까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없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거고, 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는요, 아예 돈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디지털, 전자화폐로 그냥 바꾸고 있죠. 그죠? 중국 돈 안 찍어내요. 그래서 중국 거지들이 깡통에다가 QR코드 하나 딱 놓고 적선해 주세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QR코드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이 있잖아요. 그걸 찍 대면 거기서 1위안, 5위안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숫자로만. 그게 농담이 아니라 장난이 아니고 실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뭘로 바뀐다? 가상화폐로 바뀌는 거다. 이게 흐름인데 흐름이기 때문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나오니까 가짜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한 5년이 지나서 드디어 진짜 코인이 나와서 0.1%에 해당하는 진짜 코인이 나와서 이제 실제로 돈처럼 쓰일 날이 내일 모레 쓰입니다. 개인으로 볼 때도 편해요. 돈 안 들고 다니면 되잖아, 그죠? 가맹점으로 볼 때도요, 신용카드 쓰게 되면 1.5%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돼요. 수수료. 가맹점에서. 굉장히 높아요. 그죠? 1.5%면. 근데 코인으로 결제하잖아요. 0.05%밖에 안 돼요. 거의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맹점 입장에서도 뭘 받을까요? 현금 받을까요? 코인 받을까요? 가맹점 주인이라면 당연히 코인 받는 게 훨씬 수수료도 안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콘페이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이제 내 스마트폰 속에 이 콘페이 지갑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결제하시면 돼요. 꼭 우리 코인이 아니더라도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모든 코인, 즉 상장되어 있는 실제로 팔 수 있는 코인이면 가능해요. 이게 이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단말기에 대고서 결제 금액이 나오잖아요. 뭐 10,000원이다, 10,000원 이렇게 되면 10,000원 삑 하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순간 거의 빛에 가까운 속도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코인 거래가 돼서 어디로 가느냐? KS넷이라고 하는 단말기 회사로 가요. 여기로 가서 충전이 되면서 바로 지급이 됩니다. 현금이. 만약에 신용카드 결제하면요, 3일에서 4일 걸린대요. 그러면 이 마트 입장에서도 현금이 바로 나오는 게 좋아요? 3, 4일 후에 나오는 게 좋아요? 바로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카드 결제하면 수수료도 1.5%나 내는데 여기는 수수료가 거의 없어.
이 시스템이 바로 특허가 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가. 이런 거 거짓말 못하잖아요. 22년 2월 23일 벤처기업 인기관장, 그죠? 벤처기업 확인기관장 해가지고 이게 딱딱 증명서예요, 증명서, 그죠? 주식회사 콘돌 번호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특허청장, 요 사실이 이제 특허가 된 거죠. 그랬더니 우리 특허청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국제특허감이다 이거죠. 이런 특허 기술은 전 세계가 다 써야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우리의 특허 기술을 쓰면 특허료가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콘돌한테 들어와요. 그럼 콘돌은 대한민국 회사잖아요. 그러면 세계에서 들어오는 달러를 받아가지고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허청에서 3,500만 원을 콘돌에게 아예 너에게 3,500만 원을 줄 테니 이거 지적 재산권으로 등재를 해라. 이래서 세계 특허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장난입니까, 그죠? 이런 설명을 하는 회사는 단 하나도 없죠. 할 수가 없죠.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비자 카드하고요, 비자 카드 이제 비자 카드가 나옵니다. 비자 카드와 계약을 하고, 비자 카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쓰면은 나중에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가죠. 결제일에 이제는 뭐로 빠져나가요? 코인으로 빠져나가요. 우리 코인으로 빠져나가요. 참 재밌잖아요, 그죠? 이제 현금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코인과 현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코인이라고 하는 건 지금 20원 했던 코인이 어때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2,000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통장에다가 내가 현금을 10만 원을 넣어놨는데 5년이 지났어. 그랬더니 이거 10만 1,000원 됐네. 5년 후에. 그러면 5년 동안 이자가 1,000원이 생긴 거죠. 근데 일본 같은 나라는 10만 원 넣어놔서 5년이 지났더니 9만 5천 원이 돼버렸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너 우리가 네 돈 10만 원을 5년 동안 잘 보관해줬잖아. 보관료 내야지. 그리고 거꾸로 빼가요, 일본. 그만큼 마이너스 금리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주는데 일본은 안 줘. 돈은 원래 그래. 그러나 코인은요, 내가 10만 원어치 코인을 넣어놨는데 이것이 살아가지고 1년이 지났더니 이게 200만 원이 됐네?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비트코인이 어때요? 1원에 산 게 8천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은 기가 막힌 거라 이거죠. 물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10만 원 넣어놨더니 5만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 그러나 우량 코인들, 이런 진짜 좋은 코인들은 늘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투자 가치로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비자 카드와 손을 잡았다는 의미는요,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삼성카드하고 손을 잡았대요. 그러면 이미 삼성카드에서는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 아닙니까? 이 회사를 조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 했죠. 당연히 투자자니까 그 회사를 조사하지. 1원을 투자하더라도. 그러니까 비자 카드나 삼성 카드나 이미 이 회사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뭐 진짜니 가짜니 이렇게 모른다? 그럼 좀 문제가 있죠. 왜?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확인이 가능한 거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신문 기자가 쓴 이 기사예요. 여기 김종윤 기자 나왔잖아요, 그렇죠? 승인번호 날짜까지 다 나왔어요. 이 얘기 무슨 뜻이냐면요, 기사는요 가짜로 써도 진짜로 써도 이 기자가 다 책임져요. 기자의 명예를 걸고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블록체인 기술의 높은 수준을 인정받아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함께 하게 되었다. 앞으로 비자 카드에는 우리 콘페이, 즉 코인이 충전돼서 쓰인다. 더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비트코인밖에 없어, 나는 이 회사에 콘돌 코인은 없어. 그래도 결제가 가능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지만 실제로 내부에서는 비트코인이 우리 코인으로 바뀌어서 결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바뀌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수수료가 생기잖아요. 정말 끝내주는 아이템이에요. 이게 특허예요, 특허. 그러니까 우리는
꼭 우리 코인 필요 없어도 돼요. 비트코인 있습니까? 그거 쓰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스스로만 그런 사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은 32억 개를 발행했는데 이거 앞으로 이제 줄일 거예요. 보세요. 이제 앞으로 돈을 대신해서 쓰이는데 32억 개가 많은 숫자일까요? 아주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은 가지고만 있어도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소박하게 예측을 해도 최소 2,000원은 가지 않을까. 아주 소박하게 2,000원은 가지 않을까. 아니 비트코인이 1원짜리가 8,600만 원인가까지 갔었는데 8,600만 대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는 실제로 돈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세계 최초로. 그러면 비트코인만큼 올라가면 좋겠지만 안 올라가도 적어도 20배, 뭐 50배, 100배, 뭐 1000배 이 정도로 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전문가. 저희가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잘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소박하게 예측을 해서 글쎄 올해 안에 한 2,000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20원짜리가 2,000원 되면 몇 배? 괜찮죠?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걸 예측하냐면 메인넷이 있다 이거죠. 메인넷이 있다. 메인넷을 통해서 개발했고 이미 세계 10대 거래소 바이비트 게이트하여 여기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상장부입니다. 상장부예요. 헥슬란트라는 회사와 이제 손잡고 메인넷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KS넷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연결해주는 종합금융결제 플랫폼 회사예요. 우리가 뭐 마트에 가든 백화점에 가든 슈퍼에 가든 단말기가 다 있죠, 그죠? 그 회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코인을 발행을 해서 가맹점에 다 이런 기계 설치하려면 수많은 영업사원이 필요하겠죠. 그 일을 언제 또 합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또 언제 그걸 다 깔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 있는 이런 케이스넷 같은 우리나라 2위의 이 피지사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편해졌죠. 그냥 계약했으니까 바로 되는 거야. 코리아레가 어디야?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 타고 어디 가실 때 이제 스마트폰 내 지갑 속에 있는 코인으로 비행기표 결제해. 네, 그러고 가시면 돼요. 한국전력, 인터파크, 파리바게뜨 하다음에 다이소, 이케아까지. 지금 현재 36만 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는 거대한 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KS넷과 우리가 제휴를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핑거라는 회사가 또 중요해요. 우리가 은행,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뱅킹 다 하시죠? 그죠?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은행 어플 깔아가지고 송금하고 뭐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핑거 거예요. 핑거. 핑거 회사 거라고요. 그리고 마트에서 물건 사거나 뭐 할 때 막 포인트 주잖아요. 그건 핑거 시스템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면 마일리지 주죠? 다 핑거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와 우리가 이제 함께 손을 잡고 하는 거고요. 그럼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마일리지 포인트, 무슨 포인트 다 수합을 해서 이 회사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수합을 해서 그걸 무엇으로 바꿔주느냐? 우리 코인으로 바꿔줘요. 우리 코인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포인트가, 내 마일리지 포인트가 도대체 얼마야? 알 수 없죠? 이 회사 시스템 버튼 하나 누르면 다 나와. 그거를 내 코인으로, 우리 코인으로 바꿔드린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핑거라는 회사는요, 우리 코스닥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핀테크 회사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이분이 이제 차세영 의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돼서 영국에 이 투자 전문 기업이 100억을 투자를 했고, 이 회사에.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이미 5개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지금 현재 가격이 잘 형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래소인 백스케이, 베트남 거래소에 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세계 3위, 2위 거래소에 상장 이미 다 합격 받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날짜만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이미 우리의 거래소를 설립을 했어요. 베트남에. 자, 그게 바로 백스케이라고 하는 베트남 정부와 합작의 최초 동화 마켓 거래소. 그러니까 코인을 자기네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죠. 이게 이제 돈이
베트남 돈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돈 이름은 뭐죠? 원. 미국 돈은 달러. 중국 돈은 위안. 그렇듯이 동이에요. 동화. 우리나라 그래서는 원화. 베트남은요 상당히 우리들보다 한 2배 큰 나라예요. 인구도 2배가 많아. 그리고 여기는 그 대신에 코인 거래가 왕성한데 우리의 10배가 넘습니다. 자기네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없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베트남 정부 합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콘돌 60%, 지분이요. 우리 회사 지분 60%, 베트남 정부가 30%. 베트남에 우리나라 KS넷 같은 연결 회사가 있겠죠. 그 회사가 10%. 이래서 베트남 지분이 40%예요. 우리 지분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베트남에 설립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거래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 요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작년 있죠. 작년도 2022년도가 베트남하고 한국 수교 30주년 기념했었어요. 그러니까 수교니까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죠. 그죠? 그러면 중국도 똑같습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도 수교 30주년이에요.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주석인데 이 주석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초대를 받고 한국에 와서 영빈관에서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분이 차승영 의장입니다. 우리 회사 대표. 이분이 주한 베트남 관광청 관광대사예요. 이 이름은 리스옹 깐이죠. 이분 이름은 수원똑, 응우엔 수원똑. 베트남 이름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뭐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어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베트남의 이씨 왕조가 있어요. 리씨 왕조. 우리나라도 이씨 조선에 이씨가 있죠. 전주 이씨. 그렇듯이 베트남에도 리씨가 있어요. 신라의 왕은 또 신라는 김씨죠. 저는 이제 신라 왕손 중에 하나고요. 자, 이분도 베트남 리씨의 왕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리 왕조는 역시 우리나라 이씨 조선처럼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그냥 흩어졌어요. 왜? 그 나라에 나와 있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때 이용상이라고 하는 왕자도 탈출을 했어요. 어디로 탈출했냐면 배를 타고 멀리 우리나라 고려로 온 거예요. 고려. 오는 도중에 해적선이 고려인들이 탄 상선을 공격하는 걸 목격했대요. 그런데도 자기도 도망오는 주제인데 저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상선에, 고려시대 상선에 올라가서 해적을 물리쳐줬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고려 왕 귀에 들어가서 이제 벼슬을 얻게 됐죠. 그리고 너네를 화산이시로 해라. 그래서 화산이시의 시조가 된 게 이용상 왕자입니다. 그분의 멧돼수 후손이 살아서 종손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창근 씨예요. 한국분이에요. 화산이시 이창근. 베트남은요 이 씨들을 찾습니다. 찾으면 전부 다 그냥 무조건 국적을 줘요. 국적. 네. 이분에게는 왕손의 또 종손이니까 베트남 관광청 주한 관광청 대사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과 이분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주한 베트남 관광청이 우리 회사 콘돌 안에 있어요. 이런 정도로 친분이 상당히 두텁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석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설립하자. 아주 좋네, 잘했네. 바로 승인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회사도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많은 회사가 3년 이상을 베트남에 들어가려고 두들겼는데 다 실패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콘돌이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나파스라고 하는 베트남 국영 피지사하고 손을 잡고요. 이렇게 이제 베트남에 드디어 우리의 동아마켓 거래소가 설립이 됐다. 그럼 베트남을 무시하면 안 돼요. 베트남은요 전 세계 암호화폐 보유자가 3억 2천만 명인데 그 중에 미국이 4,600만 명으로 1등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은요 200만 이하예요.
29위야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베트남은요 2천만 명이죠. 우리보다 10배가 높아요 일단. 그리고 암호화폐 여기 보시면 채택 지수가 베트남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무시하면 안 돼요. 암호화폐, 가상화폐 쪽은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베트남 들어가려고 여기 가짜 회사들 있죠. 걔네들도 베트남에 우리가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다 그런데 그러면서 누가 그러더라고. 왜 하필이면 베트남이냐고. 당신네도 베트남이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맞소. 그만큼 베트남 시장이 먹을 게 많잖아요. 그죠? 재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갔냐 이거죠.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실제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이고 가상화폐 사용 규모가 세계 2위예요. 그리고 페이 시장 규모가 세계 3위예요. 우리가 페이잖아. 콘페이. 이제 지불 수단으로 우리 우리의 코인을 이제 지불 수단으로 돈 대신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은 아예 돈을 안 쓰고 페이로 이미 써왔어요. 그게 세계 시장 3위랍니다. 중국과 아마 인도나 이런 데가 아마 1, 2위를 할 거예요. 그런 정도로 페이가 발달한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도 모두 이제 디지털로 전환하려고 하던 차에 지불 수단이 안 되니까 망설이고 있던 차에 콘페이가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돈 대신에 우리 코인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듣고 오케이 됐으니까 베트남 정부로서 그런데요. 야, 이거 황금알라는 거위다. 당신네들하고 손잡으면 우리 국가도 이제 드디어 발전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간 겁니다. 베트남 정부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자 카드가 나와요. 세 종류가 여기 비자라고 써있죠. 비자 카드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는 현금을 충전하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코인이 충전되는데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장 코인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결제가 될 때는 그 코인이 빠져나가지만 결제가 될 때는 우리 콘으로 바뀌어서 결제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자 카드 나오면 무조건 다 장만하셔야 돼요. 색깔이 이렇게 다르죠? 이건 다른 거 이제 뭘 뜻하냐면 VVI 카드가 있고 VIP 카드가 있고 일반 카드가 있어. 그만큼 내가 얼마를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수수료도 다르고 내가 받는 보상도 달라진대요. 참 재밌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냥 물건을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재밌죠? 돈을 쓰면서 돈을 버니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쓰면서 쓸수록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 참 재밌는 케이스예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백스케이 거래소가 이제 마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아셨죠? 세계 최초 동화 마켓 거래소예요. 여기에 세계 1등 거래소인 바이낸스라는 회사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바이낸스. 그러니까 이 바이낸스가 여기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뭐가 발생돼요? 수익이 발생되죠. 우리한테 수수료를 내야 돼요. 아주 재밌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는 수수료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이렇게 이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투자한 분들에게 지분으로 이제 또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하나의 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일종의 국위선양이에요. 대한민국에 정말 이름도 없던 이 콘도레라는 회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특허를 받으며 베트남에 진출을 해서 그 나라의 그 가상자산에 대한 그 수익을 전부 다 달러로 바꿔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로 달러가 많이 들어올 건가?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삼성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그죠? 반도체 하나가 안 팔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형편없어. 반도체가 잘 나가면 경제가 호황이 돼요. 그거는 너무나 들쑥날쑥해요. 자, 여기는요 반도체 안 만듭니다. 공장에 굴뚝 안 만들어요. 연기 하나도 안 피우고 깔끔하게 가상자산으로 수수료만 받아서 달러가 물밀듯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뭐 페이스북만큼은 안 되겠지만 이 말 하길래 내가 웃기고 있네.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로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친구 찾기 프로그램 그거를 법적으로 안 되니까 페이스북이 그거 싹 뺏어간 거 아니에요? 갖다가 페이스북을 창립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세계 1등 기업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 콘도는 무슨 회사입니까? 여기는 돈 대신 코인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세계 최초 회사예요. 전 세계 사람 돈 안 쓰고 쓰는 사람 있어요? 그죠? 밥 안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 라면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라면도 사야 되고 콜라만 먹는 사람도 있대. 콜라도 사야 돼. 돈을 내고 사야 돼. 그러니까 쓴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반도체 아니라 별거보다도 수백 수천 배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24년에 동남아의 1등 이제 거래소가 목표인데 이건 바로 됩니다. 바로.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름을 걸고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마켓 거래소가 내년에 오픈돼요. 자, 그 전에 비자 카드 아까 말씀드렸죠? 비자 카드 이제 다른 카드들이 이제 또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뭐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뭐 그다음에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면 일단은 비자 카드가 먼저 시작을 하죠. 자, 여기에 뭐가 충전된다라고 했어요? 무엇이 충전된다고요? 돈이 충전돼요? 아니면 코인이 충전돼요? 코인. 우리 코인이라고 하면 안 돼. 우리 코인도 당연히 충전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장품이 뭐든지 충전이 돼요. 가능해. 그러나 결제될 때는 우리 코인으로 밖에서 결제된다. 이게 우리 사업의 핵심이다. 수수료. 그죠? 그래서 콘돌과 나파스는 베트남 국영 피지사, KS넷은 우리나라 피지사, 핑거는 우리나라 은행 핀테크 기술 회사. 다 이게 있어야만 되니까 이 VPA는 모든 가상화폐 충전 가능하죠. 모든 포인트 통합 충전이 가능하다. 아까 그 얘기가 그거예요. 핑거라는 회사가 내가 숨겨진 포인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르는 숨겨진 포인트를 다 수합을 시켜줘서 이걸 뭐로 바꿔준다? 콘으로 바꿔준다. 끝내주죠. 그 다음에 벡스크 우리 거래소에서 충전할 때 코인을 사서 이제 이 카드에 넣으시면 됩니다. 카드에 넣는 게 아니라 내 결제 지갑에 넣어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베트남, 대한민국 양방향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 신문 기사된 내용이고요. 베트남 국영 TV 그다음에 국영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베트남어죠, 그죠? 이런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신탁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이제 달러 자본이 큰 자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자유롭게 안전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안하면 투자 못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초록뱀 미디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유명한 기획사가 있어요. 연예인은 700명입니다. 초록뱀 미디어가.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라든가 연속극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뒤에 초록뱀 미디어에 나올 거예요. CJ 합작 뭐 초록뱀 미디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회사와 우리가 손잡고 NFT라는 이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코인도 발행합니다. 여기도요.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업수단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로버트 테크브이 제작자 우리 김철기 감독하고 이제 손잡고 우리 네이버 여기 네이버 있죠. 네이버 자회사 라인 넥스트 도시가 이제 일본의 라인이에요. 라인 자본은 미국 자본이고 거기에 이 도시라고 하는 이런 NFT 작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있어요. 글로벌 쇼핑몰에 전 세계 작품이 여기서 다 팔려요. 이 김철기 감독이 만든 작품 중에 이 두 가지가 1시간 만에 완판되고 버렸어요. 이거 짭짤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역시 판매될 때마다 팔 때, 살 때 다 수수료가 나요. 그리고 우리의 코인이 없으면 거래가 안 돼요. 정말 이 수입원이 다양해요.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일어나 자꾸. 자, 이 보상은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원이라고 하는 건
투자를 했을 때 보상을 주려면은 뭔가 이익이 나야, 그죠? 이 보상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원이 없는데 돈을 준다? 그건 사기라는 거죠. 대개 가짜들은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만약에 10만 원을 줘요. 하루에. 그럼 2번만 주면 사람들이 거기다 또 투자하고 막 투자를 모집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돈으로 10만 원씩 줄까요? 하루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 사람이 또 1,000만 원 투자하면 이렇게 주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여기서 투자하게 되면 이렇게 또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유사수신행이다. 이건 불법이에요. 이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줄까요? 우리의 재원은 뭘까요? 아직은 재원이 우리도 특별한 게 없죠. 왜? 우리의 재원은 아주 핵심적인 게 100SK 거래소, 그 다음에 우리 콘, 이 코인이 거래가 되면서 또 페이 대신 쓰면서 이 코인 값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20원에 발행한 게 118원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20몇 원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언젠가는 2,000원, 2만 원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해지겠죠. 이 회사는 32억 개 코인을 발행했어요. 이 코인이 이제 상장 코인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재원이 돼서 우리한테 주어요. 주면 이 코인을 뭐 한다? 거래소에서 환전하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에 이미 상장돼 있기 때문에 환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니네 가짜야 진짜야 할 것도 없어. 우리는 현금으로 못 줘요. 그 대신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상장 코인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우리 사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 만약에 10억을 투자를 하려고 해. 어디에다가? 회사에다가. 그러면 이 회사가 아직은 재원이 없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템을 가지고 설명하죠. 내가 만든 기계는 세계 최초요. 나밖에 없다. 이게 확대되면은 이게 어마어마해진다. 이제 그걸 믿고 10억을 여기다 투자를 해. 그럼 뭘 주죠? 증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주는데 어떤 주식을 줘? 아직은 상장이 안 돼서 이걸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요. 맞죠? 이걸 가지고 계시는 거야. 그러다가 회사가 잘 나가면서 이제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주식이 상장 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주가 500원이 됐는데 상장 주식으로 바뀌는 순간 5,000원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주식이에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도 정말 이 회사가 잘 되는 회사를 잘 골라, 이것도 운이에요. 잘 골라서 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아셨죠? 자, 이게 이제 주식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이 회사가 재원이 있다? 재원은 아직은 현금이 없어. 그러나 뭐가 있다? 32억 개의 코인이 있는데 여기는 비상장이지만 이건 이미 상장 코인이다. 우리 사장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거래소에서 환전을 하게 되면 그냥 오늘 받은 수익을 그냥 오늘로 환전하면 그냥 그 돈이 되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똑같아요. 주식도 이걸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5,000원짜리가 5만 원이 넘고 50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돈 번 사람들이 그거예요. 처음에 500원짜리 5,000원에 했는데 한 30년 지났더니 100만 원이 돼버렸어.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벌었냐면 자기는 죽었어. 근데 아들한테 상속했더니 아들이 부자 된 거야. 근데 여기는 좀 다른 얘기죠. 빠르게 상승하니까 내 세대, 내 시대에 그냥 단 1, 2년 안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지 마시라는 게 돈을 주면 그건 100% 사기고, 그래서 방송에 나온 거고요. 우리처럼 상장 코인을 줘서 환전을 하게 되면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안영화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0.1%에 해당되는 코인, 1% 미만의 코인들이 이런 코인, 생태계가 살아있는 코인이다. 그 얘기예요. 자, 요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가짜다 진짜다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미 오늘 투자하면 내일 그냥 받아가지고 바로 상장돼 있으니까 현금화가 가능한 거니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어떻게 그 수입을 주느냐면, 우리가 이제 개인이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1,000를 투자를 해요. 이 $1,000면 약 13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연 72%를 줍니다. 연. 대단하죠? 그래서 하루에 $2, 하루에 $2에 맞는 코인 숫자를 줘요. 연 72%. 굉장하죠? 그래서 언제까지 주느냐? 300% 될 때까지 줘요. 300%. 원금의 300%. 원금 포함 300%. 그러면 $1,000니까 300%면 $3,000가 되겠죠? 그죠? $3,000가 되겠죠? 사장님? 그러면 $3,000가 하루에 $2씩 나오니까 2로 나누면 1,500일이 나와요. 1,500일 동안 매일 $2씩 나와요. 매일 $2씩 코인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0,000 이상. 자, $10,000면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프로냐면 144%예요. 연. 2배죠, 2배. 네, 2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렇게 투자를 해보고 들어오는 거 보고 이제 이렇게 투자들을 많이 해. 그래서 이건 끝이 언제냐? $30,000면 끝이에요. 원금 포함 $30,000 되면 그걸 끝. 네. 괜찮잖아요. 그럼 하루에 $40씩 줘요. 그래서 $30,000를 $40로 나누면 며칠이 나오냐면 750일이 나와요. 2년 20일 동안, 그죠? 2년 20일 동안 매일 대략 한 1,300원 계산하면 한 5만, 하루에 한 52,000원씩 나와요. 그래서 한 달에 156만 원 정도 현금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투자 수익이에요. 누구 소개도 필요 없고 나 혼자서 $10,000 하겠다, $1,000 하겠다. 그럼 이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날 때쯤 돼가지고 뭐 또 투자해도 됩니까? 뭐 이제 드립니다. 또 투자하면 또 드려요. 2년 동안. 아셨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를 좀 해보는 거죠. 그래요? 그럼 나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이제 분산 투자를 했을 때는 우리가 소위 후원수당이라고 하는, 이거는 원래 누구를 소개했을 때 소개비 받는 거예요. 아셨죠? 아시잖아요. 그죠? 네트워크처럼. 그럼 여기는 이제 내가 처음에 $10,000를 이제 투자를 했더니 매일 40불이 나오네. 그랬더니 그래? 돈이 되네? 그럼 하나 더 하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만들어서 내 밑에다 나를 또 이렇게 넣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40불이 들어. 어차피 내구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 똑똑한 AI는 내가 나를 소개한 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비 50%를 주는 거지. 그러면 $20에 50%는 $20죠. 그죠? 40달러에 50% 20달러잖아. 그래서 하루에 얼마가 들어오냐면 요거 40 더하기 요거 40 더하기 소개비 20달러. 그래서 $100를 드려요. 하루에 13만 원이 수입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한 달에 39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20,000만 또 투자해놔도 한 달에 390만 원은 꼬박. 그죠? 여성들 뭐 지금 이 나이에 밖에 가서 390만 원 벌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유 자금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없으면 혹시라도 은행에서 뭐 대출 받을 일이 있다라든가 뭐 이러면 좀 받아서 연이자 몇 프로나 돼요? 이건 144%인데. 그죠? 연이자 뭐 5%? 그밖에 안 되잖아.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 재미를 본 거지. 그래서 아니 뭐야? 그럼 여기다 나 셋을 만들어서 분산 투자를 또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40불이 들어오죠. 자, 그런데 이제 이 AI는 뭐냐면 너 여기 이제 여기를 2단계라고 해요. 여기는 1단계, 여기 2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단계는 50%고 2단계는 30%를 주는데 너 불로소득하면 안 돼. 2단계까지 받으려면 하나 정도 금액이 크든 적든 상관없어. 하나 정도 투자자를 만들어 이렇게 이제 나와. 그러면 여기다가 뭐 작게 넣어도 뭐 많게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 1,000불만 넣어. 130만 원 잠깐만 넣지 뭐. 이렇게 넣으면
이게 올라오는 게 이제 여기로 이렇게 50%가 올라가, 그죠? 20%.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30%니까 12불이 더 추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몇 불이 추가되는 거예요? 40에 20에 10이니까 60, 72불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72불이 돼요, 하루에. 대표님, 네. 곱하기 네. 얼마죠? 얼마요? 172 곱하기 1,300원 하면 172고 거기 1,300원. 예, 22,000 22만 3,600원. 22만 3,600원. 자, 한 달 하면요 그거에서 670만 8천. 670만 원이네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분산 투자를 그려드리면 이게 3만 불이잖아요. 3만 1,000불밖에 안 되는데 670만 원의 수입을 매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컨설팅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거를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라서 수입은 누가 제일 많이 버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지 다른 그렇게 못 벌어요. 입만 아프지,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저는 어떤 수입을 버느냐? 여러분들에게 수입은 다 가져가시라고 이제 이렇게 그려드리고 제가 받는 거는 이제 요 세 번째 수익이에요. 요거 이제 이해하셨죠, 대략? 네. 뭐 구체적으로 이해 못 하셔도 돼요. 대략만 이해하셔도 아 저렇게 해서 수입을 벌어가는구나. 그럼 이제 이성규 사장님이 이제 소개를 하셨잖아. 그럼 이성규 사장님한테 가는 거 별로 없어. 사장님들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이성규 사장님이랑 전화 가져가는 수입이 직급수당인데 이 직급수당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제일 먼저 가져가요. 본인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내가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산 투자 하셨잖아. 그죠? 이렇게 투자하셨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작은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를 산하라고 얘기해요. 산하. 그러니까 나 빼고 아래로 투자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산하 매출이 직급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1성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데 2성 이제 별성짜리예요. 별. 그다음에 3성, 4성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8성까지 있어. 그러면 1성은 여기 산하 매출액이 5만 불이에요. 5만 불. 5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6,800만 원 정도 되죠? 6,800만 원. 1억이 안 돼요. 한 6,800만 원 정도 이 산하 매출이 있으면 이거는 산하는 내가 투자한 것도 들어가지만 누구를 소개해서 한 것도 다 들어가요. 그죠? 네, 이렇게 했을 때 5만 불이면 하루에 25불씩 줘요. 하루에 25불. 그래서 한 달에 직급수당만 약 90만 원 이상 돼요. 직급수당만. 1성이 되면. 그 다음에 2성은 이게 이제 조금 높아지겠죠. 15만 불. 3배. 이 사람 매출액이 3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1성 2개만 만들어 놓으시면 2성이 되는데, 이건 2억 정도가 돼요. 2억 정도 됐을 때 직급수당만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투자비용 받고, 후원수당 받고, 직급수당 또 받으시고. 그래서 2성 정도 가면요, 그냥 이것만 가져도, 특히 여성들, 나이 드신 분들 뭐, 직급수당만 400만 원이면 괜찮죠. 그죠? 근데 이 400만 원만 될까요? 그래서 2성 가신 분들은요, 개인 투자, 후원수당, 직급수당 다 합쳐가지고, 내가 1,000불밖에 투자를 못했어. 이런 사람도 2성 정도 가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받더라고. 한 2천만 원. 어디 가셨어? 나가셨네. 아셨죠? 예? 굉장히 많아요. 자, 삼성은 50만 불. 자, 50만 불인데, 삼성이 되면 직급수당만 한 1,7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급수당만. 제가 삼성입니다. 사성은요, 200만 원. 아까 여기 우리 계신 그룹장님이 여기 200만 불. 그래서 한 8천만 원 돼요. 직급수당만. 그러면 이 8천만 원은 뭐냐? 사성 갓된 초보자. 초보 사성. 그죠? 네. 왜냐하면 사성 되고 난 다음에 매출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만 불, 갓 200만 원 딱 되면 그때 한 8천만 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이제 삼성된 지가 꽤 됐어요. 지금 저는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사상 문 앞에 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저는 트리플 삼성이에요. 트리플 삼성. 매출액이 어때요? 여기 200만이죠. 200만까지는 안 됐지만 뭐 중간 있죠. 아슬아슬한 여기 지금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수당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이거의 3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직급 수당 아셨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돈 놓고 돈 먹기 사업은 절대로 아니에요. 뭐냐면 어차피 회사에서 300% 될 때까지 원금 포함해서 드리겠다고 약속한 거를 우리가 분산 투자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만들어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다 드리고 나는 요 후원수당 조금,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한 개인 투자비, 그 다음에 직급수당, 직급 올라가서 받는 직급수당 요거를 받겠다 그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회사에 대한 믿음 이거는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네이버에 가서 콘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다 나와. 보상만 빼고 다 나와요. 네, 다 나옵니다. 신문자료 이런 거니까 확인이 가능하고. 자, 이렇게 확인했는데도 또 저쪽에 가서 또 기웃기웃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의 팔자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저도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믿진 않았겠지만 믿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알아보는 거죠, 이제는. 네, 믿음이 가면 내가 팔자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적극적으로. 네, 그랬더니 이런 좋은 회사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에 가다가 산성을 발견하면 신봤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역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우연히 신봤다. 이런 좋은 회사를 만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니까 여기서 뭔가 느끼셨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그럼 저희가 컨설팅해서 사장님들이 다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아이템이 비콘 아이템이 또 있어요. 우리가 콘이라고 하는 이 콘페이, 이 코인이 첫 번째 이제 주 코인이에요. 1번. 그래서 이 코인은 우리가 코인 거래하다 보면 수수료로 내는 코인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코인이 바로 콘코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코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인이 BDP라는 코인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아까 메타버스 막 이런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데 쓰는 코인이고 다 우리의 코인이고 상장돼 있는 코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장된 코인이 비콘이라는 코인이에요. 비콘. 자, 요거는 또 어마어마한 거랍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요 설명은 아마 잠깐 저기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이니까 우리 회사의 아이템이니까 이제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죠?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저는 이제 이걸 끝내고요. 특별하게. 우리 천재화사님 질문 있습니까? 사장님 문도 줘세요. 딱 마음으로 하셨는데 10% 더 받는 프로모션에 5월 6일부로 10%도 5월 6일부로 만불 이상한 분들에게 10% 프로모션. 근데 딱 넣었는데 그날이야. 저런 또 운이에요. 네. 운 없는 사람은 그 전에 2만 불렀는데 뭐야 하루 종일 그게 돌려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참 그 운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만 불 넣을 때마다 10%는 추가로 드려요. 12월까지. 그러니까 좋은 기회.